네, 오늘은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 저희가 소개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벌써 언제 이렇게 목요일이 된 거죠? 이성배 전문위원 그리고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 짚기 전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전망부터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하락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그래도 버텨주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있긴 한데요. 우리 두 분께서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재현 전문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별거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니까 뭐 밀린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주식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빠지게 되면 가치주냐 아니면 성장주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가치주적인 종목군들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23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사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올해에 실적이 좀 증가가 예상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 수익률은 충분히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 더 갈 거다. 2300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지 정재현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 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답게 이 만기일에 관련해서 시장 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이제 옵션 결제가 이제 선물 지수 이제 전고점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뭐 290대 요 이제 전고점 도달 경계감 그밖에 뭐 옵션 포지션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지수가 가두리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 선물이 사실 이제 어제장까지만 해도 그동안 이제 외인 선물의 누적 잔량이 대략 한 25,000개 가량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이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뭐 종합 지수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2230이라는 이제 뭐 전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선물 지수로 다시 넘어와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290대라는 이제 진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이 상승에 대한 부담, 뭐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밖에 뭐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 동안의 이 고점 매물에 대한 이 소화, 그밖에 이제 뭐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외인들의 누적 잔량이었던 이 선물 매수, 게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오늘 이후에도 조금 더 어쩌면 이제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수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선물 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 한 282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종합 지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한 2170선 내외로 조정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이제 화면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중장기 차트였던 이 골든 크로스는 좀 살아 있습니다. 이제 61선과 이제 120선. 그렇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이 찾아온들 이 중기 시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저가 휴대폰 시장을 공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삼성전자, 수혜주가 카메라 모듈 쪽이 되는 건지 과연 어떤 쪽이 되는 건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부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수혜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좀 보게 된다면 삼성 쪽에 좀 전략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주력 폰의 프리미엄 폰에서 이제 중저가 폰, 즉 중프리미엄 폰, 그다음에 중저가 폰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거나 막 크게 확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쓰임이 더 많죠. 과거에는 뭐 하나만 달려있다면 듀얼에서 쿼드러블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삼성 쪽에서 갤럭시 S와 중프리미엄급 A 시리즈 중심으로 재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히나 신흥시장 쪽과 프리미엄 그 폰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인도, 베트남 이런 곳에서 좀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이 삼성의
점유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10이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뭐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판매 대수는 큰 폭의 좀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좀 있겠죠. 그 정도로 뭐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분기 쪽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카메라 모듈 기업들의 확장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둘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결과 뭐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파트론이라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파워로직스라는 기업들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도 탐방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을 좀 여기서 나와주고 있는데 잠깐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24일 날 탐방을 갑니다. 3개 기업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IT 쪽의 기업을 가는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샵 4989로요. 탐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500분 한정해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못 드립니다. 너무 많이 못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이 기회를 꼭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잠깐 끊겼는데 차트를 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차트예요.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4개의 기업인데 이 기업이 파트론입니다. 신고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이 이 기업이 파트론이에요. 세 번째 기업이 MC넥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이 옵트론텍이에요. 그러면 파트론과 파워로직스는 삼성전자의 1차 벤더입니다. 파트론과 파워로직스가 1차 벤더인데 이쪽의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쪽은 MC넥스라는 기업이에요. MC넥스라는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쪽에 2차 벤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C넥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까지도 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봐야 될 부분들이 MC넥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 부분들이 옵트론텍이에요. 광학 필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게 된다면 필터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된다면 다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옵트론텍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그리고 파워로직스 몇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파트론, 파워로직스 그리고 MC넥스, 옵트론텍 이렇게 저희 아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모해 두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갤럭시 새로 나온 버전이죠. 회전 카메라가 탑재돼가지고 자동으로 인생샷을 담아준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중저가 휴대전화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휴대폰 A80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중저가 형태의 이제 휴대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휴대폰을 계속해서 냈고 이에 대한 이제 호응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카메라 관련 모듈 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노스나 세코닉스, 뭐 제형솔루텍, 더우전자까지 계속해서 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는 이 카메라 모듈 분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고사양화 전략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드웨어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카메라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따른 성장성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가형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이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였던 이 삼성전자처럼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좀 대체적으로 좀 전략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도 이런 중저가 폰에서도 심지어 멀티 카메라가 도입이 됐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증가와 더군다나 뭐 이제 좀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 전년 대비 이 공장 가동률은 분명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동률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뭐 수혜도 앞으로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오늘 뭐 파워로직스 뭐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뭐 오늘 매수 의견 뭐 의견과 함께 또 한 번의 상승도 보였고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뭐 탑픽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LG 이노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파워로직스와 LG 이노텍 딱 두 가지만 놓고 봤었을 때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차트가 이제 일봉상 차트이고 주봉상 차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주가가 시세를 굉장히 좀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에는 혹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뭐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굳이 이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스마트카, 뭐 스마트폰, 뭐 휴대폰 부품, 아이폰 관련주라든가 연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